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의지를 밝히게 되면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서 폭락이 됐던 이더리움이 대부분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봉상 흐름으로 보셨을 때 이런 급락하는 과정 안에서 이더리움을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닥에서 300만 원대, 200만 원대 이전에 계속해서 추천이 나갔던 가격대에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조정 기회가 또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추가 매수하면 좋을지 아니면 또 이더리움을 어디서 신규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현재 당장에서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좀만 올라가면 이제 정고점이니까 10% 정도만 올라가면 정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로바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번 주에 CPI와 PPI가 발표가 되는 것 아시고 계시죠?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물가 지표는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또 상회하거나 또 이제 예상치 역시나 3%대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저희 코인아빠의 인사이트 제 사이트의 주소에다가 또 같이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튼 이 과정들 그리고 이제 시장이 크게 올라가려면 당연히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시장이 좋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셧다운도 해소가 되어야 되고요. CPI도 잘 나와줘야 되겠죠. 왜 CPI가 중요할까요? 이 10월달, 12월달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들이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가 있죠? 자,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더리움의 200만 개 물량이 정확하게 10월 27일, 26일 이틀간 200만 개 정도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물량들 역시나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급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먼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야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란에 코인아빠의 인사이트, 자, 여기 링크 보이신가요? 자, 여기 링크는 제 사이트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 코인아빠의 이제 인사이트 정보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는 저도 이제 시골에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많이 못 적었었는데, 자, 오늘부터 해서 CPI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실 정보들은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요. 같이 한 번씩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글들을 올려드리면 제가 게시물에다가 따로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클릭하고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업비트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조금만 올라가면 정고점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이더리움을 들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조금 조정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그런 고민들은 하실 거예요. 왜냐면 차트로 봤을 때는 다 회복을 해준 상황이고 상승 장악형 패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매수를 조금이라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차트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보셨던 업비트의 이더리움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코인베이스에 있는 해외 거래소, 자, 해외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현재 이렇게 박스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잖아요. 이더리움은 분명히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지만 업비트 안에서는 거의 박스권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코인베이스 상에서는 거의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업비트가 가고 나중에 코인베이스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코인베이스도 업비트와 비슷한 흐름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차트로만 보셨을 때, 자, 이더리움의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셨을 때, 조금 조정이 나오고 안정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조금 안정될 때까지 조금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업비트 차트만 보고 너무나도 좋은 흐름들이 보여져서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캘린더 보여드렸잖아요. 이더리움의 언스테이킹 물량이 이틀간 나눠져서 200만 개 물량이 다다음 주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 현재 보유하신 분들 있죠? 이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조정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조정은 언제 나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자, 이번 주 15, 16 정도에 분명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한 가지씩 찾아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항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고래들의 흐름들, 이 고래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고래들은 보통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 이 고래들 있죠. 최소 3년, 5년 이상은 매집해온 고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가로부터 너무나도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고래들 역시나 바닥에서 매수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상승하면서도 꾸준히 매입을 해옵니다. 이 매입을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최근 3개월간 90일에서 한 120일 정도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중기 추세로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 이미 앞에서부터 거의 약 2달간의 거의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근 이 3개월간 90일간 매입해왔던 고래들의 단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고래들의 단가를 왜 보는 거냐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검은색 바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에이지 컨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지 컨슘이라는 것은,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이제 새롭게 또 뭔가를 알아가는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생소한 걸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다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은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집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검은색 에이지 컨슘은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에요. 어떤 거래량이냐면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가 되었을 때, 대량 물량이 거래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봉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에 이 에이지 컨슘이 크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났구나, 손교체가 발생이 되었구나, 대량 매집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매집 시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매입가들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평균 매입가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 엄청난 시세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 많이 올라왔던 멘트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은색 바가 생기고 나서부터, 자, 그리고 여기 약간 빨간 색깔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민코인 에이지 90D. 자, 이게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7월이었습니다. 7월 중순경이었는데,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3, 4개월 정도 되죠.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D 3개월을 기준 삼아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간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봉이 발생된 이유로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선이 쭉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자, 제가 지표들이 여러 가지라서 좀 지워볼게요. 자, 보시면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오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뭘까요? 물량을 걷어내고 있다,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물량이 던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스펜트 코인스 에이지 밴드라고 해서 60D, 자, 2개월에서 3개월간 들고 있던 이 물량들, 이 지갑의 이 물량들이, 멘틀의 물량들이 이제 소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펜트 코인스 에이지 밴드가 이렇게 고점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물량을 세력들이 털어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한 번씩은 보여드렸었어요. 이제 페페 같은 경우도 이전에 고점 나왔을 때 이렇게 예시로 해가지고 여러 차례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코인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리플이 됐든 뭐 다른 코인들이 됐든 간에 이런 고점을 형성할 때 우리가 고점을 잡을 때는 이렇게 거래소로 물량이 출금될 때만 우리가 체크해서 보게 된다면 거의 고점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 자,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파란 색깔 보이시죠? 자, 파란 색깔. 자, 밑에 자, 수평선. 자, 우리 함께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자,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보이실 거예요. 자, 빨간선이 아니네 파란선이네요. 그쵸? 이 파란선과의 교차 지점. 이 교차 지점을 넘어갔던 위치들. 그쵸? 이 구간부터가 고래 단가를 넘어선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넘어선 순간부터 강하게 급등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멘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른 코인들도 다 똑같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 이런 지표들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어디서 매수를 잡아야 되는지도 대략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코인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희 구독자방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매번 영상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적으로 영상 한 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그쵸? 그래서 많은 문의들이 분명히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글로 해서 타이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 좀 더 빨리 전달드릴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가 가능해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방을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거 한번 설명드렸었죠. 상승 주제의 시작, 상승의 끝, 그쵸? 그래서 여기 고정 댓글란 보시면 여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 문자로 링크만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다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적으로 물려있는 코인에 대해서 노출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유 종목 진단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원하시면 같이 눌러주시면 1대1 링크방도 하나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흐름들을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넘어오긴 했는데,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이거 빨간색 선 기억나시나요? 스펜트 코인스 에이지밴드라고 해서 이 단기 투자자들, 이 단기 고래들이에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자, 보시면 중간중간 거의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더리움을 끌어올리는 고래들의 흐름들까지 볼 건데 2년에서 3년짜리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 8월 달 말 정도에 한번 매도를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거의 그대로인 셈이죠. 그리고 현재 뭐 이더리움의 고래들도 전반적으로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아직까지는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6개월간의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보면 좋은데 지금 엊그저께 시장 크게 떨어졌을 때 있죠. 자, 어떻게 본다고 했죠?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선 교차 지점들. 근데 그 구간이 거의 그 부근에서 맞닿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고래들의 단가까지 떨어지려면 13% 정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구간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구간들 대략적으로 이제 해외 거래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 흐름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패턴들 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패턴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게 되시면 이 비트코인의 흐름들과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 2024년도였죠? 2024년도에 비트코인의 흐름들과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어떤 흐름들이냐면 현재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추세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연결된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추세선이 그으면 이런 식으로 맞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고 강하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시면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추세선 맞닿는 구간에 한 차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대략 3%, 3.5% 하락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시 매수 관점을 보고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구간들이 떨어지면 대략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 구간에 떨어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방에서 일일이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또 무섭다 보니까 매수를 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비중 관리라는 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뭐 3%든 5%든 처음 매수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잡아가시면서 뭐 4번, 5번씩 해서 25%, 30%까지 늘려나가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리스크가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올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자리 떨어졌을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지표들을 봐야 돼요. 물량이 나올 때를 우리가 기준 삼아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방에 올라오는 글들은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